헌법 체계와 모든 질서 제도가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헌법 정신과 사회제도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가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사 신도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자비나눔 문화를 다시 확산하고 한국 불교 천년을 여는 동단 불사에도 기여하는 계획입니다. 천태종과 나눔의 하나되기가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삼계사 신도에게는 특별 성금을 전달해 일상 회복과 함께 신행 생활을 놓지 않길 격려했습니다. 진각종이 다시 종조 정신으로를 슬로건으로 춘기 스승강공을 열고 종단의 모든 역량을 포교와 교화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전가치위원회를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의 헌법 정신과 우리 사회의 제도,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경과 헌법 발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동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서 나온 것으로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발언. 두 번째는 올해 4월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나온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과 우리의 사회제도,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발언.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봐도 어디도 이 성경의 어떤 언어를 빌려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성경에서 우리 헌법을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어떤 발췌해가지고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볼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 부분은. 또한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편향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다, 성경 말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집단만, 교회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한, 이건 정말 종교 편향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일본 헌법 같은 거는 우리 불교의 사본율이라든지 성가바시사 율기가 있고 율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헌법이 먼저예요, 율장이 먼저예요? 율장이 먼저니까 모든 법 조직 체계는 우리 율장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면 다른 종교나 일반 국민들이 수긍하겠어요?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만약 면담을 거부하면 규탄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는 대구 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연주 방지를 위해 개정된 조례가 무산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구 시립합창단은 다음 달 1일 공연을 개최할 예정인데 종교 편향성 문제로 종교화합자문위회가 부결 심사를 하자 만장일치 조항 때문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는 총무원 사회부를 통해 해당 지역 요구 본사인 동아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자비 나눔 문화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조계사 신도회가 나섰습니다. 조계사 신도회가 종단 불사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을 마련하고 자비 나눔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싸고 좋은 물건들과 먹거리가 많아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사 경내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복을 고르고 산지에서 직송해온 버섯을 구경하는 등 불교용품과 먹거리, 장신구까지 제일 좋은 제품들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조계사 신도회의 바자회 현장. 올해 바자회 수익금은 종단 핵심 불사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에 보태집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열리는 조계사 바자회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산지에서 직송한 물건들로 도시와 농촌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신도 간 유대감도 강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37대 총무 원장님이신 진욱 큰 스님께서 또 천년을 세우다라는 커다란 표제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같은 마음을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오늘 초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흐린데 많은 신도님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 이승현 신도 회장과 바자회 현장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점심도 걸으며 바자회를 이끌던 신도들은 바자회를 직접 찾은 총무원장 스님과 주지 스님의 격려에 피로를 잊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모두 열암곡 부처님 세우는 그 공덕이 각 신도님들의 가정에 또 가족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미쳐서 큰 복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바자회를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넘어져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과 한국 불교를 중흥하는 대작불사의 한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전 문화사업국장 대우 스님이 문화사업국장의 전 사무국장 덕운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과 문화사업국장 덕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종단 각 부서와 산하기관을 통틀어 가장 큰 조직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소임을 잘 살아주길 당부했습니다. 두 국장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을 잘 보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강릉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 이사장 계문 스님과 정책실장 문법 스님, 삼계사 주지 해석 스님 등은 강릉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성금 2,5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계문 스님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을 찾길 바란다며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랐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불교계는 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강릉 삼계사 신도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은 2명에게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에서는 이 나누면 하나되기 함께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재난민들을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시민 공부를 주제로 춘기 스승강공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종조 정신으로를 슬로건으로 종단 제도약을 선언하는 진각종은 모든 역량을 포교 교화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진각종이 어제 진각문화정성원 무진설법전에서 시민 공부를 주제로 진기 77년 춘기 스승강공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충기 스승강공은 서울 탑주시민당을 비롯해 대구 희락시민당과 부산 범석시민당 등 8개 교구청과 울릉도 내 3개 시민당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습니다. 교육원장 효명정사는 이번 강공의 주제인 시민공부는 자심을 밝히는 공부이고 이를 통해 자주력을 키워 종단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명정사는 시작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시작된 인과의 바른 고리를 알게 돼 올바른 지혜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종조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 풍토와 환경을 조성하고 종행정에도 물심 이원 원리를 적용시켜 분화시키는 것이 시대에 맞는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또 효명정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공부의 근본을 튼튼하게 세우면 무질서한 사회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을 위한 스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 화합, 혁신은 현 시대에 맞는 슬로건이며 이것을 성실히 실천하여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다시 종조 정신을 강조하며 참여와 화합, 혁신의 과제를 제시한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종교의 생명은 포교와 교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와 자주정신, 혁신이 종조의 정신이며 그 근간이 시민이라면서 종조 열반 60주기를 맞는 올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포교 교화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의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심기일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역량을 포교, 교화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총인 경정대종사는 종조 정신은 시민을 중심으로 참여와 진각을 수행의 출발과 구경으로 한다며 시민불교를 밀교의 정신을 본질로 하면서 특수하게 진각밀교라 부르는 까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교 중흥을 위해 진각종문을 창종한 지 77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진각종이 새로운 전법의 시대를 열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실천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 복지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전위원회 위원장 보인스님은 사회복지협의회와 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5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실무위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보인스님은 28주년을 맞은 사회복지재단이 미래 사회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불교 복지와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랑구 보현정사가 개묘년 윤달을 맞아 보살개 수계법회로 신행의지를 다졌습니다. 보현정사는 어제 100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호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보살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호대종사는 어떤 경우에도 살생은 금해야 한다며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혜진 스님은 초심자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얻는 자리가, 신행 불자들에게는 재발심의 기회로 업을 소멸하고 해탈의 인연을 짓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신도 수행 공간으로 활용해온 설법전을 보수하고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했습니다. 성주사는 어제 음력 3월 초하루 법회를 맞아 조실 서해 흥교대종사가 증명하고 불모산 영산제 석공스님 집전으로 설법전 개보수 회향과 천수천안 관음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법안스님은 시설 노후로 신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천불전과 주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불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수 취지를 밝혔습니다.
훈교 대종사는 전각과 대중의 생활 공간 불사에 매진해온 주지 스님과 기꺼이 동참한 불자들의 정성에 감사한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성주사는 이날 불상 조각가 한봉석 작가를 비롯해 건축과 단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금련산 세존사가 개원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존사는 어제 회주 장산스님, 주지 도혜스님과 충무 여혜스님, 강성태 수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장산스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을 맞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며 세존사와 20년을 함께한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세존사는 대각성전 중창불사를 발언하고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에 건립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자비나눔 도량 성흥사가 자원봉사로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노인 급식소를 찾아가 조리를 돕고 배식과 설거지 봉사에 나선 건데요.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위치한 경로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줄을 잇고 밥과 반찬을 담는 봉사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관내 수급자와 차상이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입맛을 돋우는 콩나물 무침과 도토리 묵에 뜨끈한 소고기 미역국이 오늘 어르신들의 점심 상차림입니다. 오늘 절에서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가끔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오셔서 봉사활동으로 오셔서 우리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좋네요. 1996년 문을 연 이 식당은 원불교계 단체 봉공회가 12년째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300인분의 점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항상 부족한 상황. 지난 17일 군산 성흥사 신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성당, 그 다음에 기독교 계통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이웃 종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천혜가 불모지예요.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 불자들끼리 한번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매달이라도 좀 해보자. 50여 단체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현 성흥사가 유일합니다. 종교를 떠나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동참을 결심한 겁니다. 성흥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참해 지역사회에 부처님 자비를 나눌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급식 이 봉사를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를 초월한 성흥사 신도들의 자비행이 그동안 미치지 않았던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부처님 자비 광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계묘년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동참 대중의 안녕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마곡사 대적광전에서 지난 19일 봉행된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총무국장 선관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계묘년 윤달을 맞아 지난달 2일 입제했으며 실제 회양법회로 동참 대중의 안녕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생전예수제 공덕은 두고두고 복이 될 것이라며 기도 과정에서 나와 자연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제를 회양했습니다. 지난 19일 무설전에서 열린 생전예수제는 전등사 조실 세연스님과 회주 항롱스님 등 200여 사보대중이 동참해 49일간의 참회 기도 수행을 회양했습니다. 주지 여암스님은 참회 정진을 이어온 동참 불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여여하게 즐거운 날들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등사는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와 사찰 음식 나눔 행사, 이주민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천 도원사가 침체된 경기 회복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제3회 팔도 산신대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산신대제에서 도원사 주지 원각 스님은 만 가지 복을 가졌다는 산신은 불교와 접합되면서 불법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의 일부가 됐다며 산신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불자님들은 만복을 누리길 기원했습니다. 도원사 팔도 산신대제는 오는 23일 자비나눔과 음악회 등 문화행사로 회항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